안녕하십니까,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건문 중에서 if문을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번에 그에 맞춰서 실습을 하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이클립스 여시면 자, n 해서 우리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practice 언더바 챕터 04가 되겠죠. 04에서 조건문이죠. 그죠? 조건문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이런 퍼스펙티브가 뜨면 remember decision 하시고 open positiv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우리 또다시 자,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 필요 있죠. 그죠? 자,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보죠. PA 해서 자, example 0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처음으로 한번 해볼 거, 자, if 관련된 example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if 해서 if ex 한번 해보죠. 우리가 if문만 쭉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면 CPU가 다 참조한다고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int 뭐 스코어 하나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93이라는 값을 한번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씁니다. if문 뒤에는 항상 조건식이 들어와서 불린 값을 가져야 되죠. true와 false 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스코어 해서 스코어가 뭐보다 9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sys out 한번 해봅니다. sys out 해서 자, 점수가 90점 보다 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뭐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뭐요? 자,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가 참이죠. 그죠? 여기 스코어가 93이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실행될 거예요. 그죠? 자, 컨트롤 F11번에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예, 역시 콘솔 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if 스코어 이번에는 80 이상, 이것도 그러면 실행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자, 80점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어요. 두 개 다 실행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CPU가 여기에도 관여했고 여기에도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 스코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잡는데, 조건을 잡는데 둘 다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92 넣어도 말 그대로 90보다 큽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if문은 한 개 정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수십 개라고 하죠. 그죠? 수십 개의 if문이 존재하더라도 뭔가요? 결과론적으로 CPU는 모든 if문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죠. CPU는 상당히 바쁜 장비인데 여기에도 참여했다가 저기에도 참여했다가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코드를 짠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 더 해볼까요? if else 구문이 있죠. 그거는 뭐 아니면 도 50%의 확률을 우리가 지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f 한번 해보죠.
if 해서 스코어가 자, 위에 거는 일단 제가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석 처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if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니 이런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sys out 돼가지고 자, 여기다가 90점 이상, 아니 90점 그죠? 90점 여기다 그냥 이꼴 하나 주죠. 이꼴 하나 줘가지고 9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를 쓰는 거죠. else 구문을 써서 역시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게 아니라면 90점 이하 90점 미만이 되겠죠. 그죠? 미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90점 이상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00을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확인해보면 90점 미만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죠? 근데 점수에는 90점 미만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if else 구문은요 뭐예요? if else 구문은 50%의 확률 지닐 때,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우리가 50%의 구문으로 50% 확률일 때 이 if else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if 구문은 웬만하면 if 구문은 한 개로 줄이면 됩니다. 한 개로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조건을 줄 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if else나 혹은 if else 구문이 있었죠. 그 구문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래도 조건에 맞게끔, 즉 이 스코어라는 변수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줄 때, 범위를 구할 때 우리가 if else if 구문을 쓰면 좀 괜찮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else 구문은 다른 거. else 구문에는요, else 구문 옆에는 뭐예요? 그죠? 옆에는 조건문이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else 구문에다가 조건문 붙여놓고 실행이 안 된다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구문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블럭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블럭. 블럭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문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구문이 블럭 안에 이 문장이 한 문장일 때는요, 이렇게 한 문장일 때는 이렇게 줄여도 한 문장일 때만 그렇습니다. 한 문장일 때만 줄여도 이거는 if 구문이 먹어요. 한 문장일 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문장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문장 이렇게 우리가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else에 바로 신텍스 에러라고 뜹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요,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거 중괄호를 좀 쳐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이게 바로 if 구문하고 자, if else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만약에 보시고 이거 주석 풀어서 한번 또 해보시고 이렇게 또 한번 if else 구문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면, 이거 지금 방금 if하고 if else 구문을 예제를 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파일명에는 if만 적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요, F2번 누르면 리네임이 가능합니다.
자, F2번을 딱 누르니까 아하, 여기에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네요. 그죠? if dash else, 자, if underbar else 이렇게 ex 바꿔주시면 우리는 될 것 같아요. 그죠? if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기도 파일명이 바뀌었고 여기 위에도 뭐예요? 자, 클래스명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F2번 누르시면 돼요. F2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if, else, if, else 이거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N 해서 CL 클래스 누르고 if 그리고 나서 else if 그죠? 그 다음에 else죠. 야, 그렇죠. 이 구문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if else if 구문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스코어 해서 90을 줬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스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범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스코어는 분명히 90점 이상이고 A 등급이에요. 지금 현실상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만약에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경우에는 90점이 될 수도 있고 88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수가 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보죠. if 스코어가 얼마 이상? 90점 이상이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뭔가요? system.out.println 해서 점수가 90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똑같이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else if 구문을 들어갑니다. else if는 제가 조건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else는 조건을 주면 안 되지만 else if는 다 조건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스코어 해서 얘가 얼마 이상요? 80점 이상. 80점 이상인데 이 80점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80점에서 90점 사이이고 얘는 B등급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70점 한번 해보죠. 70점 해서 자, 이거는 70점과 80점 이하가 되겠죠. 그죠? 80점 79점 하죠. 79점이고 위에도 그러면 89점으로 해야 되겠네요. 89점. 그죠? 그리고 얘는 C입니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else 옆에는 조건만 안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는 뭐예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70점 미만입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70점 미만입니다 하고 여기에 등급은 D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짠 해보니까 점수가 90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자, 이거는 찍었죠. 이거 두 개. 요 두 문장을 찍었단 말이죠. 90점 이상이니까요. 여기에 조건에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조건을 가서 얘는 CPU는 요거를 관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이 나오니까 한 구문에 지금 엮여 있는 else if else는 아예 실행조차 안 해버리죠. 그러면 엄청나게 CPU의 관여를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운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65점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참여했다가 여기도 관여했다가 여기도 관여했다가 여기에 딱 얻어 걸려서 이렇게 이걸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이 if 구문을 4개를 나열한 것과 동일하게 한 거고요. 최소 한 번만 실행해도 된다는 거죠. 운이 좋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은 뭡니까? 위에 지금 스코어 변수 있죠. 그죠? 스코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조건문에서 상당히 조건문에서 지금 분기가 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 예제의 핵심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바꿔서 그냥 이렇게 스코어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여기에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값이 없으니까, 그죠? 값이 없으니까 여기에 쓰는 초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갖다 대보면 the local variable scor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수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을 겁니다.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점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을 건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받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스캐너 클래스 기억하시죠? 그죠? 스캐너 이렇게 클래스에서 SC는 new 스캐너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빨간 줄이 올라왔잖아요. 빨간 줄이 올라왔으면 이거는 선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죠? 컨트롤 시프트 O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임포트가 돼서 이게 빨간 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자, 여기에 파일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입력 스트림을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코어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시스 해서요. 시스 아웃 해서 여기에다가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라인 바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sc. 정수 받을 때 뭐 쓴다고 했습니까? 가르쳐 드렸는데. 그죠? next int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정수 값을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sc는 스캐너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리소스입니다. 그죠? 리소스이기 때문에 닫아줘야 하죠. 닫아줘야 한다. 근데 여기서 바로 sc.close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실행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예외가 떠버렸죠. 자, 자바랭 illegal state exception.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바 illegal state exception 상태, 잘못된 상태가 예외로 발생했다.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하자마자 이걸 닫아놓고 여기서 next int로 받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다 끝나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는 게 이제 다 쓰고 이제 리소스를 다 쓰고 이제 이렇게 닫아 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77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딴 하고 자,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CPU 관여했다가
아니니까 이거 실행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여했어요.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관여하니까 이제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요거 출력을 하고 else 구문은 무시가 됐겠네요. 이게 바로 if, else if, else 구문에 이렇게 범위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값을 선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문에서 이제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이거 실행 안 했고, 이거 실행 안 했고, 이거 실행 안 했고, 실행 안 했고, 요것만 딱 실행을 하고, 밑에 else 구문은 건너뛰어버리고, 클로즈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분기가 되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까지 쭉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거 건너뛰고, 또 실행 잠깐 했다가, 또 건너뛰고, 이 실행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실행하다가, 이거 무시하고 나가면서 일로 바로 가버렸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줄을 적었지만 CPU가 요거 체크했고 요거 체크했고 요거 체크해서 여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분기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if, else if, else의 우리의 그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중첩 if문이 있었죠? 그래서 cl 해가지고, 자, if nested가 중첩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nested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뭐 중첩 클래스도 있고요. 중첩 인터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nested나 중첩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atic void main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자, int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부분, 요 부분 그대로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줄 맞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Shift 탭을 눌러보세요. Shift 탭 하면 뒤로 오죠. 그죠? 요렇게 줄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SC close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점수를 입력을 받죠. 그죠? 그럼 점수를 입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학점을 줄 때 A+도 있고 A0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번 볼까요? 자, if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다면 여기서 다시 우리는 A+과 A0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중첩으로 다시 if 구문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가 얼마 이상인데 95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시스 아우 돼가지고 자, 95점 이상이니까 당신은 A 플러스 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els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else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요렇게 해서 A 0 등급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역시 else if 이렇게 넣어서 자, 똑같이 자, else if 해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붙여보고 else if 90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80점 해보죠. 그래서 자, 85점 이상 그리고 아니면 자, 이렇게 됐을 때 B뿔입니다. B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else if로 이렇게 끝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else로만 무조건 끝나야 된다. 그러는 법은 없어요. 저는 else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머지 다를 택할 때,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97점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신은 A+ 등급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85점을 딱 했으면,
당신은 B뿔 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91점을 넣었다고 했을 때는 당신은 A0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70점을 한번 넣어보죠. 70점을 넣었을 때는 아무런 게 출력이 안 돼요. 그죠? 왜요? 여기 조건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맞죠? 1차적으로 요게 맞고 요게 맞다면 다시 중첩 입품은 여기에 들어가서 요게 맞는지 두 개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첩 입품문이죠. 자, 요 남은 나머지 LCF 하셔서 70점, 60점에서 제대로 된 학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뭐예요? 여기가 바로 중첩 if 문이죠. 맞습니까? if 문이고 여기에는 무제한적으로 중첩 if 문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중첩 if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첩 if문은 중첩 if문은 두 개를 웬만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독성 면에서 상당히 가독성 면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 가지고 학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구문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뭐 A뿔이라든지 B뿔, 그리고 C뿔, C0, D뿔, D0, 그 나머지 F 이렇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바로 지금 if문 안에 중첩 if문이 들어갔고 이거는 if 수십 개의 if문이 존재해도 CPU는 다 관여합니다. if문은. 하지만 if else는 50%로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if else 구문은 if else if else 구문은 여기서 재수가 좀 운이 좋으면 위에 걸려서 이 밑에 부분은 다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 찾다가 안 되면 이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if 구문이랑 동일하지만 최소한 if 구문보다는 일단 적게 이렇게 확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CPU의 관여를. 그죠? 이해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여기에 만족을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 뒤에 밑에 구문 이거 실행 안 하죠, 아예.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분기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if 구문에 대한 예제였는데요. 자, 뭐 다들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한 줄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갈로를 반드시 좀 쳐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까지 if 구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